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금요일의 마무리도 슬슬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하루 종일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정말 날씨는 좋지 않지만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67% 상승하며 9,700달러대를 아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89% 상승하면서 지금 202달러대, 지금 XRP 3위가 0.72% 상승하면서 0.2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나머지 코인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서 그런지 지금 비트코인의 암호화폐의 이제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이라고 볼 수 있는 더미넌스가 67.6%로 조금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과연 지금 금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이런저런 소식들, 반감기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테더가 암호화폐 거래량의 90%를 책임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언급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이 누적 거래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9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3위는 가끔 이제 리플과 테더가 왔다 갔다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암호화폐 연구회사인 메사리에 따르게 되면 이는 2019년보다 이제 7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테더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3월 12일 법정화폐 코인에 대한 수요 증가를 촉발시킨 대규모 붕괴 이후 88억 달러 약 하나로 10조 8,020억 원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앞서 언급했던 더미넌스가 67%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거래량 면에서는 테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이런 테더의 압도적인 발행과 더불어서 시가총액 또한 지금 리플 XRP 3위를 이렇게 넘보고 있는, 지금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좀 이따 뒤에서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테더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또 한번 나왔습니다. 지금 309억 원 규모인데 테더 트레저리에서 지금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이체가 발생이 되었죠. 네, 보통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비트코인의 매수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암호화폐 시장 이 테더의 추가 발행 소식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충분하게 견인시킬 수 있을 만한 지금 양이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이것 때문에 오른 것일지, 아니면 이것과 지금 코로나 사태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감기 모든 것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상승을 한 것일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카카오톡의 디지털 화폐, 디지털 지갑인 클립이 내달 출격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서비스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클레이튼이 출시가 되게 되면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어쨌든 디지털 지갑을 하나씩 다 들고 다닌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이 카카오톡을 안 쓰는 사람이 없겠죠. 지금 스마트폰은 없어도 카카오톡을 안 쓰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지금 쓰고 있는 지금 메신저 대표 앱인데요. 네, 카카오톡 연동 가상자산 지갑인 클립이 내달 본격 출시를 공식 예고한 가운데 클립의 서비스 파트너사들이 잇따라 서비스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클립 출시 시기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체적인 블록체인 서비스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네, 국민 메신저로 인정받은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가상자산 서비스 클립의 대중화 여부는 국산 블록체인 서비스의 시장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 업계에 따르게 되면 카카오톡 연동 가상자산 지갑 클립 서비스 파트너사들이 서비스 분야를 속속 확장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네, 보다 많은 사용자의 구매에 맞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블록체인 서비스를 출시하고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대한 늘린다는 전략입니다. 네,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반 요리 어플리케이션 해먹을 운영하는 힌트체인 같은 경우는 12일 이제 해먹 라이프 시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해먹 라이프는 여가 액티비티 플랫폼 플립과 같이 사용자들에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인스타그램을 표방하는 핍을 또한 지난달 자체 앱의 서비스 게임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하며 서비스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쇼핑몰 앱 우먼스톡 개발사인 스핀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올 상반기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연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방침도 나서고 있습니다. 네, 클립 파트너사의 관계자 같은 경우는 클립 파트너들이 클립 출시 날짜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클립이 나오기 전이라도 자체적으로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서비스를 마련하겠다 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가상자산을 쓸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우선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과연 이제 이 카카오톡에 대한 인지도는 뭐 말을 해야 뭐 하겠습니까? 정말 대표적인 이제 거의 국민적인 SNS 대표 앱인데 이 앱에서 디지털 지갑을 발표를 하고 정말 일반 분들에게도 실제 사용이 됐을 때 이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또한 인식의 재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 투기, 도박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력한데요. 이러한 인식의 재고가 일단은 첫 번째 첫 걸음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제도권으로의 도입도 충분하게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을 여력이 되겠죠. 네, 요즘 들어서 이제 리브라에 관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브라 같은 경우는 백서 발간 이후에 이제 뭐 국가의 주권을 통화 주권을 뭐 뺐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 정부로부터 문매를 맞았던 대표적인 기업이죠. 네, 이걸 보고 이제 그 바이낸스의 비너스 같은 경우는 리브라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같이 말도 했는데 리브라도 지금 이런 정부의 문매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변화를 좀 주고 있죠. 어쩔 수 없이 네, 공식 서비스 게시를 해야 되니까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벤처 캐피탈 3사 같은 경우도 리브라에 추가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페이스북 주도 리브라 협회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해당 업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투자 업체 테마섹 그리고 벤처 캐피탈 슬로우 벤처스 암호화 자산 투자 업체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 리브라 협회 홍보 책임자인 단테 디스파르테는 이제 벤처 캐피탈 업계 유력 업체가 협회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리브라가 다각화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향후 거버넌스 개선 그리고 기술 로드맵 설계, 결제 시스템 구축 등에 더욱 주력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리브라 협회 같은 경우는 점차 지금 정부와 발 맞춰 가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뒤통수 칠 준비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죠. 지금 리브라 협회의 CEO 같은 경우는 전 미 재무장관이 지금 리브라 CEO에 임명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프라를 통해서 더더욱 많은 정부들과 손을 잡게 되지 않을까, 더욱더 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통합 바스켓에서 지금 리브라 단일 바스켓으로 원래는 미국 엔화, 달러, 위안화 이런 걸 모두 다 리브라로 바꿀 수 있었지만 이제는 리브라 달러, 리브라 위안화, 리브라 엔화, 리브라 한화 이런 식으로 단일 바스켓으로 통합 바스켓을 묶지 못하게끔 단일 화폐를 조금이라도 꿈꾸지 못하게끔 지금 바꿨는데요. 향후 다시 통합 바스켓으로 충분히 바꿀 가능성 또한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리브라 협회의 올해 성장 가능성 그리고 올해의 상용화를 하겠다는 작년 포부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태원발 지금 코로나가 다시금 유행을 한 것이 아니냐, 제 2차 확산이 우려가 된다. 거의 종식 단계였는데 지금 이태원에서 한 번 더 터지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가 4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같은 경우는 30만 명에 도달을 하고 다행히도 이제 회복된 이제 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170만 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직 완치가 170만 명이면 아직까지는 조금은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감염된 숫자가 0에 도달해야 완전히 사태가 종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소식과 더불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 사망자 모두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 내용을 보는 이유가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지금 비트코인과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무조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인 만큼 꼭 암호화폐 시장의 얘기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들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체계가 마비되면서 거의 사망률이 14%에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누적 확진자 수가 지금 22만 3,096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14.06%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이어서 지금 미 연준 의장이죠. 미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이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같은 경우도 미국의 실제 실업률이 35%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와 더불어 뉴욕과 유럽 증시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시기보다 심각한 침체에 직면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가 전례 없는 하강폭과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2020년은 사라질 해로 보는 경제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가계와 기업체의 부채 부담이 향후 수년 동안 경제를 짓누를 수 있다 진단을 했는데요. 네,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도 경제 회복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통화 정책 사용 여지, 네,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달러를 더 풀 수 있다. 경제 부양책을 한 번 더 실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최근 연준 조사에서는 한 해 소득 4,900만 원 이하인 미국 가구 중 40%가 2월 이후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지난 경제 대공황 당시 실업 대란 수준으로 지난주 백악관 경제참모의 전망과 일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USDT에 정말 미친 듯한 추가 발행 소식 이 세 가지가 콜라보레이션을 이뤄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1만 달러 가자 1만 500달러 2만 달러까지 높게 상승하는 모습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와는 별개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이렇게 좀 안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도 생각도 굉장히 충분히 있습니다. 빨리 최대한 종식이 돼야겠죠. 언제까지 마스크를 지금 차고 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매일같이 지금 리플 XRP에 관한 소식들이 굉장히 빨리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XRP가 코인마켓캡 시가총액의 4위를 다시 후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더가 넘보고 있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리플 XRP가 주요 데이터 사이트 코인마켓캡의 데이터상에서 4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사이트에서 XRP가 시가총액 탑3 제외가 되면은 XRP가 3.4달러의 최고가까지 급등하기 전인 2017년 12월 이후 약 2년 반 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를 코인포스트가 14일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3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테더죠. 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의 현금화 흐름에 따른 확대 수요로 시가총액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 말이 갑자기 코인이요.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네, USDT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시가총액의 증가는 이제 발행수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스테이블코인 USDT가 두 달 만에 70% 이상 시가총액이 갑자기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은 이제 사이트마다 뭐 코인마켓캡, 뭐 포브스, 크립토마켓 그리고 야후파이낸스 뭐 이렇게 다 산출 과정이 다 다릅니다. 야후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에스크로랑 물량까지 다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시가총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죠.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코인마켓캡이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인 만큼 만약에 코인마켓캡에서 XRP가 3위를
이제 다시 테더에게 내주었다, 4위가 되었다 하면은 그에 따라 XRP에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비자가 디지털화폐 관련 특허 신청을 냈다고 합니다. 네, 14일 더블록에 따르게 되면 미국 대표 카드사 비자가 중앙 집중식 컴퓨터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특허를 신청을 냈습니다. 네, 이날 미국 특허청이 공개한 비자의 특허 신청서에 따르게 되면 이 기술은 중앙은행이 통화의 양과 가치를 통제함으로써 디지털 달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네, 비자는 신청서에서 암호화폐 시스템은 법정화폐 시스템 대비 장점이 있다. 일례로 암호화폐 송금은 법정화폐 송금보다 빠를 수가 있다. 일부 암호화폐는 거래를 위변조할 수 없는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법정화폐처럼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정부가 법정화폐 시스템을 완전히 암호화폐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더리움 관련 언급도 11번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다만 비자 대변인은 포브스의 모든 특허가 새로운 제품이나 기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네, 지안 카를로 이제 전 CFTC 위원장 같은 경우는 비자의 특허 출원 자체가 민간 기업이 정부와 협력해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조명하겠다라는 증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는 미국이 우주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같은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민간 공공부문 간 협력 관계가 있음을 확인시켜준다며 이번 특허 출원은 민간 부문이 돈의 미래에 대해 매우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67% 상승한 9,700달러대, 이더리움이 1.89% 상승하면서 202달러대, 3위 리플 XRP가 0.72% 상승하면서 지금 0.72% 상승하며 0.2달러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언급한 지금 3위, 4위 시가총액 총액을 보게 되면 정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차이 날까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한 2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시가총액 2억 달러만 딱 들으면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약 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테더가 추가 발행이 조금 더 있고 XRP 가격이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하락을 하게 된다면 3위와 4위의 자리가 충분히 이렇게 바뀌게 되지 않을까, 스위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네요. 네, 본인도 유튜버 본인 같은 경우도 XRP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XRP의 안 좋은 소식, 가격 하락 소식, 그리고 시가총액이 바뀌게 되면 마음이 아픈 것은 여러분들과 매 한 가지입니다. XRP의 수많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격은 누가 본드로 붙여놓은 것 마냥 0.2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좀 더 높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하루빨리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황풀이라고 불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게 2년, 2년인가요? 한 2년 정도 지났네요. 2년에서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다시 한번 황제 리플이라는 이런 명예를 되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